7단원 시대 속의 문학 1. 문학에 담긴 시대의 모습 2. 홍길동 전 3. 원미동 사람들 문학작품은 작가가 꾸며낸 세계이지만 우리 삶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을 바탕으로 합니다. 따라서 문학작품에는 당시의 사회 현실과 역사적 상황들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 단원에서는 문학작품과 사회의 관계를 바탕으로 하여 문학작품을 감상하면서 작가의 고민이나 문학작품에 담긴 시대 상황을 살펴봅니다. 3. 원미동 사람들 소설을 읽고 인물들의 심리 변화를 알 수 있다. 소설에서는 인물 사이에 성격이나 가치관이 대립해 갈등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러한 갈등을 해결해가는 과정은 소설의 내용을 이끌어가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소설을 읽으며 인물의 심리나 생각의 변화를 알아봅시다. 원미동 사람들, 양귀자. 앞부분 줄거리. 원미동에는 처지가 비슷한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쌀과 연탄만 팔던 김포쌀 상해가 다양한 품목을 들여놓고 김포 슈퍼로 가게를 확장했다. 그러자 생활 필수품을 팔던 형제 슈퍼의 김반장은 위기감을 느끼며 쌀과 연탄을 팔기 시작했다. 거리도 가깝고 또 취급 품목도 같아진 두 가게가 서로 손님을 끌려고 가격을 낮추며 경쟁하자 동네 사람들은 싼 값에 물건을 살 수 있어 내심 신이 났다. 이런 경쟁을 하는 와중에 김포 슈퍼와 형제 슈퍼 사이에 싱싱 첨가물점이 생겼다. 그곳에서 과일과 부식은 물론 완도 김까지 팔자 김포 슈퍼와 형제 슈퍼는 더욱 위기감을 느끼며 결국 힘을 합해 싱싱 첨가물점에 맞서기로 한다. 며칠 뒤 경운회와 형제 슈퍼의 김반장이 휴전 협정을 맺었다는 소문이 동네 안에 쫙 퍼졌다. 아닌 게 아니라 두 집의 물건값이 같아졌고 저울 눈금도 서로 확실히 하고 있어서 이제는 어느 집으로 가든 같은 가격으로 물건을 살 수밖에 없었다. 말로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동네 여자들은 내심 김이 빠졌다. 그래도 고흥댁은 나이가 많으니 솔직해도 흉이 되지 않는다. 진작 이렇게 되었어야 했지만 그래도 어째 좀 아쉬운디?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여자들은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 경운회와 김반장이 단순한 휴전 조약만을 맺은 게 아니라 당분간 동맹관계를 유지하기로 약조를 했다는 것이다. 물론 이 동맹자들은 쳐부숴야 할 적군은 싱싱첨가물이었다. 믿을 만한 소식통에 의하면 먼저 동맹을 제안한 쪽은 김반장이라고 했다. 김반장이 늦은 밤 경호 아버지와 함께 공단 쪽 돼지갈비집에서 술을 마시는 걸 보았다는 사람도 있었다. 제안은 김반장이 했지만 이것저것 묘책은 경호 아버지한테서 나온 것이라는 말도 있었고 서로 형님 아우해 가면서 신세 한탄도 할 만큼 사이가 좋아졌다는 소문도 있었다. 남은 일은 싱싱첨가물이 어떻게 당하는지 구경하는 것뿐이었다. 고흥댁의 말대로 고래가 3마리로 불어났으니 먹을 것이 더 많아지리라는 기대도 조금 있었다. 아닌 게 아니라 주된 전략은 바로 가격인하였다. 싱싱첨가물에서 취급하는 품목에 한해서만 두 가게가 모두 대폭적으로 가격을 내리기로 하였다는 것이었다. 그 외의 상품들은 동맹 이후 두 가게가 같이 정상 가격으로 환원했다. 완도김을 대량 입하했던 싱싱첨가물에 맞서 김반장은 위도김을 들여와 집집마다 산지 가격으로 나누어 주었다. 부지런한 경우 아버지가 서울의 첨가물 도매시장에서 들여온 사과와 귤이 김반장네 가게에도 진열되어 싼 값으로 팔려나가기 시작했다. 원미동 여자들이야 굳이 싱싱첨가물을 들려야 할 이유가 없었다.
과일이나 부식은 경호네나 김반장 쪽이 훨씬 값이 허랬으므로, 또한 한 동네 이웃으로 낯이 익은 그들의 가게에서 싱싱청가물 쪽을 지켜보고 있을 게 뻔한데 원성을 사가면서까지 찾아갈 까닭이 무언가. 이렇게 되자 싱싱청가물의 주인 남자는 슬그머니 부식 일절 운운한 쪽지를 거두어 드렸다. 완독임 대량 입하라는 쪽지도 떼었다. 과일만 취급할 것임을 공표하기나 하는 듯 그 대신 과일 도산매라는 종이 쪽지가 나붙었다. 콩나물이나 팥 따위 팔아봤자 큰돈 남는 것도 아니고, 그래 너희 소원대로 딴 눈 안 팔고 과일이나 팔아보겠다. 이러면서 땅바닥에 침을 탁 뱉는 것을 보았노라고 서울 미용실 경자가 드나드는 여자들한테 말을 전하곤 했다. 그만큼 해두었으니 동맹을 맺은 보람이 있는 셈이었다. 이제는 김반장이나 경호 아버지의 동맹 관계가 지속될 이유가 없어진 게 아니냐고, 앞으로는 어떻게 일이 되어갈 것인지 동네 사람들은 성급히 앞일을 궁금해했다. 그러나 싱싱청가물을 향한 일제 공격이 끝난 게 아닌 모양이었다. 경호 엄마 말에 의하면 그들 내외도 사실상 동맹 관계가 끝난 것으로 해석하고 있었다. 그런데 김 반장이 펄쩍 뛰며 야단이더라고 전했다. 우리는 과일 안 팔아? 그놈이 문 닫는 꼴을 보기 전엔 절대로 그만두지 않을 거요. 김 반장이 기어이 싱싱청감을 망하는 꼴을 보아야겠다고 이를 악물더라는 말을 들은 동네 여자들의 반응은 가지가지였다. 중략. 원래가 목이 좋지 않아 어느 장사든 길게 가본 적이 없는 싱싱청가물은 문을 연 지 한 달 만에 셔터를 내리고야 말았다. 만두집, 돼지갈비 전문, 오락실 따위의 장사를 벌였던 이전의 주인들도 두세 달을 채우지 못했으니까 그다지 이상할 것도 없는 일이었다. 다만 몇 푼이라도 가게 치장에 돈이 든 것이 아니고 미처 팔지 못한 과일이나 부식은 식구가 먹어 치우면 될 것이니 다른 사람들에 비해 큰 손해는 없을 것이라고 여자들은 수군거렸다. 동맹자들이 결국은 목적을 달성한 사실에 대해 한편으로는 놀라기도 하면서 혹은 언짢게 생각하기도 하면서, 특히 신의 엄마가 싱싱청가물의 폐업을 가장 가슴 아파했다. 오죽하면 여기까지 와서 장사를 벌였으려고. 이 동네가 어디 장사해서 돈 벌 곳이 되나? 그깟것 같이 좀 먹고 살면 어때서? 너무 잔인해. 문 닫은 걸 보니 안 되긴 좀 안 됐어. 그래도 어쩌겠나. 다들 먹고 살아보려고 아웅다웅 하는 것이니. 원래 대범한 편인 지물표 여자가 다소나마 그들을 감싸주었다. 중략. 좋은 일이 멋이단가? 요새 복도방 좋은 일 있든가? 그런 말 마세요. 봄도 오고 슬슬 집들이 뜰 텐데. 그나저나 한 건 했나 보죠? 뭐예요? 전세? 아따 쪽집게네. 싱싱성감을 가게가 나갔어. 인자 막 계약했네. 벌써요? 하긴 빨리 뜨는 게 그 사람한테는 좋을 거야. 신의 엄마는 세상 김반장의 형제 슈퍼를 흘겨본다. 그란디 이번엔 신혜네가 쬐까 괴롭겠어야. 고흥되게 의미심장한 말에 여자들은 모두 신의 엄마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아니 왜요? 왜 우리가 괴로워요? 신의 엄마가 눈을 동그랗게 떴다. 글씨 말이여, 그 사람들도 딱 작정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만 워낙이 배운 기술이 그것뿐이단 게 딴 장사를 할 리가 없제이. 네? 그럼 전판상이 온단 말이에요? 중냐. 왜들 이렇게 장사길로만 빠지는지 몰라. 우리 정육점 여자의 우문이었다.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그렇지요. 새댁이 즉각 현명한 답을 내놓았다. 그러고는 잠시 말이 끊겼다. 매일매일을 살아내야 한다는 점에서 원미동 여자들 모두는
각자 심란한 표정이었다. 그 중에서도 신의 엄마가 가장 울상이었다. 아이들 속에서 끼어놀던 짐을 포친 막둥이가 넘어졌는지 입을 크게 벌리고 앙악 울어대는 것을 신호로 여자들은 제각각 흩어져 버렸다. 그리고 빈자리에는 이른 보뼘만 엄청 푸졌다.